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은 70대 남성분으로 잇몸뼈가 부족해 임플란트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시고 틀니를 사용해 오신 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첫 상담 시 환자분께서 말할 때마다 덜그럭거리거나 툭하면 틀니가 빠지는 것은 물론 갈비나 사과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건 그저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불편한 틀니에서 벗어나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곳저곳 치과를 찾았지만 그 사이 잇몸뼈의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져 이곳저곳 찾아보다 우연히 임플란트 불가능은 없다는 본원의 슬로건을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원을 방문했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우선 환자분께서 내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파노라마 엑스레이와 3차원 CT 촬영을 하고 잇몸뼈의 폭과 길이 그리고 잇몸뼈가 얼마나 흡수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덜렁덜렁 되고 있고요. 2차도 거의 빠지기 직전이고 아래에는 그나마 좀 견고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의 뼈 상태를 봤을 때 환자분의 뼈 상태는 그렇게 임플란트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는 아니십니다.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환자분의 이제 연령, 그 다음에 환자분의 뼈 상태, 그 다음에 환자분의 경제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해져 있는 치료 계획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제일 환자분한테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어떤 의료인의 어떤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요. 많은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분께서는 고혈압이라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 과거 수술 경험도 있으셔서 다니고 계시는 내과에 치료할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했고 임플란트 수술 날짜를 정했습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응급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선 절대 서두르지 않고 철저하게 전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의 이제 연령을 고려하고 또 이제 비용적인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뼈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특히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고정도 가능하고요. 최소로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도 가능하고 저희 병원에서 요즘 많이 하는 오로넥스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환자분은 이제 고정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고정을 하려면 8개 정도를 심어서 일반적인 고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위가 좀 많이 꺼져 있습니다.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좀 많은 이제 양의 뼈의식이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요즘 많이 하는 이제 오로넥스를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했고 환자분이 원하시는 거라도 틀니의 쓰질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8개를 심어서 완전 고정을 하느냐 아니면 저희가 요즘 많이 하는 5개 정도로 해서 오로넥스를 하느냐.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있고 적응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둘 다 가능한 경우예요. 8개를 이용한 고정성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양의 뼈의식이 필요하고요. 오로넥스를 하면 이건 좀 더 쉽습니다. 오로넥스는 틀니와 고정의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그 틀니 부분이 어떤 잇몸이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뼈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금니 끝까지 하지 않아서 상악동 이식도 피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수술이 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께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오로넥스가 가장 좋은 적응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로넥스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고정성 임플란트인 오로넥스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들으시고 틀니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정말 기뻐하시면서 저희한테 계속 감사하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아무래도 틀니는 계속 뺐다 꼈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입천장이 막혀 있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고 불편하셨을 텐데 오로넥스의 경우에는 그런 틀니의 단점을 보완해드리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4개에서 5개 정도 식립을 하고 한으로 연결된 보철을 환자의 구강 안에 원래 있었던 치아처럼 고정성으로 연결을 하는 술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틀니처럼 식사할 때 잇몸을 눌러서 아픈 통증이 발생할 일이 없어서 틀니를 좀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환자분들께서 오로넥스로 교체했을 때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담할 때 보면 잇몸뼈가 부족해서 틀니를 오래 사용해 잇몸 흡수가 심해서 전신 질환이 있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곤 낙심한 상태로 내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원은 틀니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먹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술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발음적인 문제도 있고 안모적인 문제도 있고 식사할 때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임시틀니를 제작해드리기 위해서 임시틀니 제작을 위한 인상을 체득을 했고요. 기공실에서 임시틀니를 만들고 수술실에서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환자분께서는 보철과 원장님을 만나서 오래된 보철을 다 제거를 했고 고정과 원장님을 만나서 신경치료를 하는 식으로
새로 들어갈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자연 치아들도 최대한 오래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아래쪽 치아들은 뿌리 끝에 염증들이 있습니다. 염증들이 있고 기존의 신경치료한 상태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재신경치료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뽑아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저희는 가능하면 임플란트 개수를 줄여드리고 싶었고 이 치아를 최대한 살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보존과 전문의사님들과 상의한 후에 최대한 재신경치료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재신경치료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다행히 뿌리 끝의 염증을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신경치료를 통해서 이 치아들이 예후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치아는 살려서 이 부위는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브릿지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했고 어금니 쪽에만 추가로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아래쪽은 4개만으로 고정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로넥스를 하게 되면 이 상악동 이식을 안 해도 되고 이 상악동 앞쪽으로만 임플란트를 저희가 심어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9개의 임플란트를 계획을 했고 드디어 수술 일정이 잡혔고 하루 전날 데스크팀에서 환자분께 전화로 수술 과정 및 주의사항, 준비사항 등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환자분은 고혈압이라 약을 복용 중이셨지만 정상 범위 내에서 잘 조절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것 없으시다고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치과 마취가 좀 통증으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통증을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가글마취 용액을 이용해가지고 입안 표면을 살짝 마취를 해드리고 또 주사침이 들어가는 부분에 도포마취제를 추가적으로 발라서 그 통증을 좀 더 줄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취할 때 사용하는 앰플이 체온과 좀 동일해야 그 주사제가 주입이 될 때 통증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미리 앰플 워머를 이용해서 마취제의 온도를 적정하게 맞춰놓고 환자분들께 마취를 할 때 통증을 더 최대한 줄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술을 하는데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수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위에 뼈 좀 부족한 부위 간단한 뼈 이식만 했고요. 아래도 아주 간단한 뼈 이식을 좀 하긴 했습니다. 간단한 뼈 이식이란 뭐냐면 뼈가 일부적으로 좀 양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는 좀 뼈를 좀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임플란트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뼈 이식은 뭐 붙지도 않고 임플란트의 형태를 좀 잡아주는 뼈 이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래법으로 간단하게 이식을 해서 했고 수술 후부터 최종 보철물이 완성될 때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임시 보철물을 장착해 드렸습니다. 임시 치아는 최종 보철물의 형태를 반영해서 적응 기간을 거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윗니는 하이브리드 타입의 고정성 임시 치아를, 아랫니는 잔존 자연치를 이용한 고정성 임시 치아에 어금니 부위에는 임시 틀니를 장착해 드렸습니다. 며칠 뒤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수술해주신 원장님께서 잇몸이 어느 정도 치유됐는지 그리고 임플란트가 잘 고정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실밥을 제거를 해드리고요. 그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잇몸에 상처가 난 거기 때문에 그 잇몸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임시 틀니가 계속 안 맞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원을 하시게 되면 보철과 원장님께서는 틀니를 조정을 해드려서 식사할 때 불편감이 없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뼈에 단단히 고정되는 고류착 기간이 지난 뒤 보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윗니의 경우에는 식립된 임플란트 개수에 비해서 만들어지는 치아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식립된 임플란트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쳐서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해드렸습니다. 오로넥스는 개수를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씹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개수를 안에 중간 프레임워크로 이제 보강을 합니다. 중간 프레임워크로 보강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약간 틀니와 고정성의 중간 형태, 이런 형태를 생겨 있는 보철물을 그대로 접착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약간 틀니처럼 생겨 있고 잇몸, 핑크색의 잇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이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이 상당히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총 치료 기간은 임플란트 식립하고 고정이 되는 기간 3개월을 기다리셨고 보철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총 치료 기간은 5개월 정도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임플란트는 시술 후 지속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치아 그리고 나머지 치아들도 더와이즈 치과병원에서 꾸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술에는 부작용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시술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